요즘 반도체에서 연봉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HBM입니다. 연봉은 실력, 경력, 연차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팩터는 희소성으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유튜브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직장 처음 구하는 신입사원의 HBM으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경력 관리 차원 커다란 정보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IT, 정보통신 전문 헤드헌트 박형준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흥 삼성전자 엔지니어 YLD 엔핸스먼트로 있었고 현재는 반도체, IT, 정보통신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헤드헌터 업무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부동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이유가 찾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갑니다. 만일 반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메모리 FABLESS 회사에서 SOC RTL 집경력 사원 예를 들어 같은 10년 경력이라도 다른 포지션 대비 연봉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비메모리 FABLESS 회사에서 SOC RTL 집경력 사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찾는 수요가 많고 상기 경력을 가진 경력자가 많이 안 와 연봉이 비쌉니다. 실력 있는 분들은 연봉이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대졸 신입 사원들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이었는데 요즘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더 가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매출은 삼성이 더 많지만 HBM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삼성보다 HBM 실적이 더 좋기 때문이죠. 요즘 대학 진학을 고등학생 이공계 출신들도 의대, 한의대, 약대보다 반도체학과를 더 선호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은 HBM 관련 경력자가 연봉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수백 명뿐인 검증된 인력 공급 부족. HBM은 일반 D램과 달리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칩을 수직으로 쌓는 극도로 어려운 공정 TSV 등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실제 양산 레벨에서 다뤄본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회사의 핵심 팀원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수율 1등이 안 나와서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학사나 석사 출신 신입을 교육해서 투입하기엔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신 제품을 만드는 필수 조건 수율 1등을 올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2년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경력자 한 명이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저도 삼성서 오래전에 반도체 엔지니어 생활을 해보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공 기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 경력이 중요합니다. 설계, 공정, 장비 등 반도체 어떤 분야에서 셋-업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생기는 노하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FAB 현장에서 워킹 다이도 안 나오고 수율 안 나올 시는 퇴근도 못하고 밤늦게 일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요즘 주장하는 주 52시간과 거리가 먼 산업이 이 반도체 업계입니다. 이런 제때 퇴근도 못하고 주말 휴일도 반납하며 시행착오 겪으며 생긴 노하우, 경험으로 쌓인 기술 인력들은 반도체 기업의 큰 자산입니다. 2.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을 지위 확보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심한 범용 소모품 성격이 강했습니다. 5% 공급 부족해도 가격은 3배 이상 급격히 올랐고 5%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70% 가격 급락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비메모리 주문형 반도체, SOC 칩같이 맞춤형 커스텀 반도체. 이제 HBM은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주문형 제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익률 즉 일반 D램보다 가격이 35배 이상 비싸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견인하는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심 인력에게 수억 원의 인센티브나 연봉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됩니다. 세상에 꽁찌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치맥 회동하며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AI 학습 추론에서 GPU는 엄청난 병렬 연산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 메모리 대역폭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만든 HBM 칩 없이는 제품 출시 어렵습니다. HBM 없으면 GPU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하는 HBM 품질 테스트를 못했다. 최근 합격 통과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 HBM 양산 제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삼성,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SK하이닉스 HBM만으로는 부족한데 삼성과 마이크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3. 글로벌 인재 쟁탈전의 심화 현재. HBM 시장은 한국 기업들만의 리그를 넘어 글로벌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직접 채용, 즉 애플,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면서 삼성, 하이닉스의 HBM 전문가들을 미국 본사로 직접 영입하려 합니다. 연봉 인플레이션, 미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연봉 가이드라인 기본급 3억 4억 원대 이상이 기준점이 되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 개선사인 마이너스한 보너스, RSU 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인센티브 PS 상한선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성과급이 연봉의 50% 또는 기본급의 1000%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있었으나 이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 영업이익의 딱 10%를 떼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과급도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부 증권사 등 언론 보도 보면 올해 영업이익 227조 원 전망. 만일 그렇다면 1인당 성과급 6억 시대가 온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원들은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못한 게 뭐냐 같은 대우를 원합니다. 요즘 삼성 반도체 노조가 파업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한국의 HBM 기술자를 모시기 위해 삼성 하이닉스 연봉 3배 이상 조건을 내거니 한국에서도 인력 유출 문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처음 구하는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경력을 더 이어가고 싶은 경력사원을 HBM 분야로 경력을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은 설계 공정 테스트 품질 엔지니어도 대우가 좋지만 패커지 엔지니어 역시 다른 디바이스 패커지 경력자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관점에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적 난이도의 급증 어드밴스트 패키징.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TSV 관통 전극 칩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고난도 공정이 필수입니다. 방열히트 디시페이션 문제, 칩을 층층이 쌓다 보니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MUFMS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경력자는 극소수입니다. 이 제조에서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 패키징은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HBM 사이로 넘어가면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GPU 등을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 통합 기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패커지 엔지니어가 전체 반도체 성능 제품, 동작, 수율 품질 등등의 키를 쥐게 되었습니다. 3. AI 가속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 엔비디아의 AI 칩 H100, B100 등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갑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HBM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율 합격품 비율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수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패키징 공정 전문가가 곧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